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라는 제목 자체만으로도 이 시대 수많은 직장인의 현실과 욕망을 동시에 자극했던 동명의 베스트셀러 소설이 마침내 드라마로 시청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웹툰이나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가 주류를 이룬 시장에서 탄탄한 서사와 현실 밀착형 공감대를 무기로 큰 성공을 거둔 소설 원작 드라마의 등장은 그 자체로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이 작품은 서울의 내 집을 소유한 대기업 부장이라는 누군가에게는 성공이 정점으로 또 누군가에게는 도달해야 할 목표로 여겨지는 상징적인 키워드를 통해 현대사회의 직장인 생태계를 파고들었습니다. 원작 소설의 탄생 배경은 매우 독특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시장이 가장 뜨겁게 달아올랐던 시기 작가 송희구가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연재를 시작하며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의 애환과 더불어 부동산, 주식 등 재테크에 대한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통찰이 담긴 이 글은 3시간의 입소문을 탔고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며 정식 출간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소설은 김 부장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었지만 사실상 초기에는 직장인의 고뇌보다는 재테크라는 현실적인 생존 전략에 훨씬 더 큰 방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비록 제목은 김 부장이지만 원작 소설을 깊이 있게 읽은 독자들이라면 실질적인 주인공이자 작가의 페르소나는 송 과장이라는 인물에 가깝다는 점에 대부분 동의할 것입니다. 송 과장은 작가 본인의 경험과 철학이 깊게 투영된 인물로 단순히 회사 업무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냉철한 현실 감각으로 무장한 캐릭터입니다. 그는 회사 내처 세술에 능숙할 뿐만 아니라 맡은 업무 역시 누구보다 똑부러지게 처리하는 명실상부한 에이스로 그려집니다. 송 과장이 독자들에게 단순한 일자라는 직장인을 넘어 워너비로 각인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는 회사라는 조직의 부품으로 남기를 거부하고 끊임없는 재테크와 자기 개발을 통해 경제적 자유와 자신만의 주체적인 일을 모색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조직의 논리에 순응하는 대신 자신만의 생존 방식을 치열하게 탐구하는 그의 모습은 많은 독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소설이 3부작까지 이어지며 세계관이 확장되긴 했지만 끝까지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김 부장의 성공 신화보다는 송 과장의 현실적인 성장이었습니다. 이처럼 재테크와 냉철한 현실 인식이 강하게 녹아있는 작품이 드라마화된다는 소식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샀습니다. 가장 큰 우려 지점은 역시 재테크라는 민감한 소재를 대중적인 드라마가 과연 어떤 시각으로 또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다룰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재테크는 모두의 관심사이면서도 동시에 투기, 불로소득이라는 부정적인 시선과 양가적인 감정이 공존하는 영역입니다. 이를 전면에 내세울 경우 자칫 논란의 중심에 설 수 있기에 제작진의 고민이 깊었을 것입니다. 드라마는 이러한 원작의 특성과 현실적 우려 사이에서 과감한 각색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작의 핵심 인물이자 작가의 페르소나였던 송 과장 캐릭터가 드라마에서는 보이지 않고 그 대신 도 부장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도 부장은 김 부장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그와 팽팽한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는 인물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는 일과 재테크 모두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다소 비현실적일 정도로 완벽한 사기 캐릭터로 묘사되며 이는 원작의 현실감보다는 드라마적 갈등을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됩니다. 반면 타이틀 롤인 김 부장은 훨씬 더 전형적인 회사 인간으로 그려집니다. 대기업 부장 직함에 서울 자가까지 소유했으니 겉보기에는 남부러울 것 없는 성공한 인생의 표본입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그가 이룬 성공이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 위에 서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명합니다. 여기에 원작과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으로 김 부장의 아들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가진 인물로 등장합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그토록 바라는 대기업 입사를 마다하고 벤처기업에 취직함으로써 기성세대와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대변하며 새로운 세대 갈등의 축을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위태로운 중년의 가장 김 부장 역할은 배우 류승룡이 맡아 열연을 펼칩니다. 일각에서는 원작 소설 속 김 부장의 이미지나 나이대를 고려할 때 다소 미스캐스팅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는 첫 회부터 이러한 우려를 연기력으로 정면 돌파합니다. 특히 자신은 늘 옳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주변 동료나 환경이 따라주지 못해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고 믿는 독선적이고 답답한 꼰대 직장인의 모습을 현실감 있게 그려내며 극의 중심을 굳건히 잡고 있습니다. 다만 원작 팬으로서 아쉬움이 남는 지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원작의 실질적 주인공이었던 송 과장의 포지션을 계승한 듯한 도 부장 캐릭터가 1회와 2회에서는 기대보다 훨씬 적은 비중으로 다뤄지기 때문입니다. 원작 소설이 김 부장과 송 과장이라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두 인물의 시점을 교차하며 입체적인 서사를 쌓아 올렸던 매력이 드라마에서는 상당 부분 희석된 인상입니다. 또한 도 부장의 성격 역시 원작의 송 과장이 가졌던 깊이감보다는 다소 평면적인 라이벌 캐릭터로만 소모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한편 1회에서는 원작자인 송희구 작가가 직접 카메오로 출연하여 원작 팬들에게 반가움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원작 소설이 3부작이라는 방대한 분량이었던 것에 반해 드라마는 총 12부작으로 비교적 짧게 압축되었습니다. 이는 디테일한 재테크 정보나 복잡한 심리 묘사보다는 제목 그대로 철저히 김 부장의 시선에서 겪는 위기와 사건이라는 큰 줄거리를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전개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김 부장의 아내 역할로 출연하는 배우 명세빈이 기존의 세련된 이미지를 벗고 평범한 아줌마로 변신한 모습 역시 신선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시청률은 다소 낮게 출발했지만 원작이 가진 탄탄한 이야기의 힘과 배우들의 호연이 시너지를 일으켜 향후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